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설 연휴 푸짐하게 잘 보내고 오셨지요? 오늘도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IST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T는 지난해 12월에 상장을 추진했으나 시장 악화 그리고 수요 예측 부진으로 철회한 바 있고요. 25년에 다시 도전을 하는 종목입니다. 동방메디컬하고 일정이 딱 겹치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회사 내용과 공모 관련 내용들 쭉 뜯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은 풋 클리너입니다. 풋이 무엇이냐? 풋은 반도체 웨이퍼를 보관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적재하는 용기를 얘기하는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송되는 각종 불순물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의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서 품 내부의 이물질이나 오염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풋 클리너, 풋을 세정하는 장비를 얘기합니다. 회사는 이 풋 클리너에 대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리 세정, 분리 건조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풋 커버와 풋 바디, 풋 본체를 한꺼번에 세정하고 건조시켰지만 회사는 풋과 커버를 분리 세정하고 건조함으로써 세정력과 건조 효율을 높였고요. 공정 시간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생산 효율이 증가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실트론, 국내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위 회사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풋 클리너 매출 중에서 60% 이상을 SK하이닉스와 SK실트론, SK 계열사에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인 HBM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HBM 쪽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앞서고 있기는 하니까. 회사의 주력 제품인 NFC 300은 300mm 또는 400mm 기판에 담는 풋을 자동으로 세정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HBM에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예 HBM용으로 개발된 NFC 400은 SK하이닉스가 직접 의뢰해서 개발과 공급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풋 클리너 시장을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의 브룩스 오토메이션과 일본의 휴글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360 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대요. 국내에서는 IST와 디바이스 ENG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IST의 주요 파트너사는 SK하이닉스고요. 디바이스 ENG의 주요 파트너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글로벌 풋 클리너 시장에서 IST의 점유율은 9% 내외 정도라고 하네요. 회사는 풋 클리너에 더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PECVD 장비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가 튀어나왔어요. 개념 잡고 가야겠죠? 반도체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증착이란 웨이퍼 표면에 회로 간의 구분,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씌워서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하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이 증착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인 CVD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를 수증기 형태로 쏘아서 증착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CVD는 사용하는 외부 에너지에 따라서 열 CVD, 플라즈마 CVD, 광 CVD 이렇게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PECVD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CVD를 뜻합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기체 상태의 물질을 기판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저온에서 형성이 가능하고 두께 균일도 조절도 가능하고 대량 처리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회사는 SiCN, 실리콘 카보나이트라이드용 PECVD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배선 재료가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급속히 전환이 됐잖아요. 전도도가 높고 고집적화, 미세화, 고속화에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구리는 원하지 않는 곳까지 뚫고서 확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구리 배선 간의 신호 간섭을 막기 위해 고품질의 방막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실리콘 카본 나이트라이드 방막이래요. 네.
더군다나 현재 상용화된 메모리 반도체의 구리층은 2개에서 3개 레이어 정도라고 하는데 HBM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D램이 여러 개 적층된 구조잖아요. 위로 쌓이는. 그만큼 구리층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구리 확산 방지막인 SiCN 방막의 공정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현재 PCVD 장비는 외국산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AMAT, 램리서치 두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원익 IPS와 테스가 이 분야에 뛰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회사 측에 따르면 SiCN용 증착 공정은 아직 국산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서 22년에 SK하이닉스의 최종 국산화 장치 후보자로 단독 선정이 됐고 23년 말에 양산 공급을 위한 퀄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는 양산성 볼륨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가는 기업이라서 매출처 편중 위험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실적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투자 감소로 23년에 회사의 실적도 좀 부침을 겪었고요. 24년은 축소됐던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면서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회사가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기는 한데요. 주목하는 건 중국 시장이라고 하고요. 중국의 D램 제조사인 CHJS, 웨이퍼 제조사인 신세미의 제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긴 한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가 연속성도 보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출처 다변화가 이 회사의 숙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상장을 추진하는 시점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 중국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등 미국의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막 11%대까지 급락세를 보였고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저비용, 낮은 GPU의 개수로도 오픈 AI와 비슷한 성능을 구현해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만약에 IST가 이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었다고 한다면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의 HBM 수혜를 기대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대규모 낙폭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IST의 수요 예측이 진행되던 시점에는 딥시크의 등장을 몰랐던 때라서 그래서 또 공모가가 상단 확정된 게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뒤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디바이스 ENG와 럿셀, 뉴진테크, 테스, 반도체 장비 회사들 선정했고요. 24년 3분기 LTM 기준으로 평균 PER은 25.83배를 산출했습니다. 회사의 25년, 26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70억 원의 순이익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8,535원을 도출했고요. 할인율 47.50%에서 38%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9,700원에서 11,4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 산정이다 보니까 저는 내심 좀 하단 미만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비교는요. 경쟁사이자 삼성전자의 풋클리너를 책임지고 있는 디바이스 ENG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3년의 실적은 디바이스 ENG가 훨씬 우수합니다. 하지만 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IST가 앞서고 있기는 해요. 훨씬. 디바이스 ENG는 적자 전환, IST는 흑자 전환입니다. 아무튼 디바이스 ENG의 오늘자 시가총액은 약 832억 원이고 IST의 하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약 873억 원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도 내심 하단 미만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죠. 수요 예측 결과 한번 봅시다. 경쟁률은 1148.16대 1, 207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기관 참여 건수에 있어서는 동방메디컬보다는 조금 약했네요. 자,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9,700원에서 11,400원을 제시했는데요. 약 98% 정도는 상단 이상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단 이상을 써낸 거죠. 그래서 공모가는 최상단인 11,4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1.30%, 수량 기준 1.69%, 조금 아쉬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확정 공모가에 따른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 금액은 약 14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2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3일부터 4일까지,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2월 12일 단독 예정입니다. KB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했고 최소 수량은 10주입니다. 신주머지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37.78%는 즉시 풀릴 수 있습니다. 조금 많긴 하네요. 그나마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88억 원 정도라 올해의 종목들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얘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61.76%.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물량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한국산업은행, NH투자증권, 트레드스톤 파트너스, 주요 개인 주주들, 그 밖에 소액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발행가액이 2,500원, 2,625원, 만원, 7,125원, 1,815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공모가 11,400원보다는 전부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의 비중과 존재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확인해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들 쭉 열심히 달려서 살펴봤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 수급이 조금 모자란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밸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기존 주주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다 높은데 하단에서 대폭 할인이 이루어져서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진다고 해도 사이즈가 여전히 무겁거나 내 맘대로 계산한 주가가 공모가보다 아래로 산출이 되면 수급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내 맘대로 주가를 계산할 때는 전부 다 25년 예상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온 그 순이익과 PER을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트러시스나 미트박스 글로벌 둘 다 내 맘대로 계산한 주가 언저리가 고가 기준의 가격과 비슷하긴 했었고, 그리고 데이원 컴퍼니와 와이즈넛은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둘 다 상장일에 수익 구간이 안 나왔던 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이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며 IST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25년 추정 순이익을 회사 측이 제시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먼저 잡아봤어요. 그리고 피어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래서 반영된 평균 PER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약 13,178원이 나왔어요. 공모가보다 15.6% 높은 수준. 이게 딥시크발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수적 시나리오 추정치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약 2436원, 공모가보다 79.3%나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거의 다 상단 이상의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공모가가 아주 고평가된 가격까진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 데이원이나 와이즈넛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 자, 그럼 이제 슬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옥석거리기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조건에서는 고평가되지 않은 밸류와 단독 상장이라는 부분, 안 되는 조건에서는 높은 기존 주주 비중과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 아래라는 거, 그리고 미래 추정치 기반인데 좀 상단에 확정됐다는 거, 요거 좀 아쉬울 수 있겠고요. 제가 장단점으로 다시 나눠봤거든요. 장점은 단독 상장이고 고평가가 아니고 유통가능 금액이 388억 원, 시가총액이 1026억 원이면 올해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가벼운 축에 속한다라는 거, 그리고 LGCNS 상장 이후에 상장을 하게 되는 첫 타자거든요. LGCNS가 기대한 정도로만 잘 가주면 장점이 되겠고 반대면 반대로 단점이 되겠죠. 단점은 기존 주주의 비중과 그들의 투자 단가고요. 그리고 딥시크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더 약세를 보이면 이 공모가도 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밸류 측면에서. 자, 그러면 IST와 동방메디컬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둘 다 기존 주주의 비중은 높고 단가도 모두 공모가 아래입니다. 중요한 밸류 측면에서 내 맘대로 계산한 주가를 참고를 해보면요. 둘 다 상승 여력도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이 나오기는 했어요. 다만 청약일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추가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더 떨어지진 않는지. 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조금 더 가벼운 IST가 나을 것인가, 미용 의료기기 섹터인 동방메디컬이 나은 것일까,
2월 3일과 4일에 상장하는 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때의 수급 상황과 성과까지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특히 IST는 조건상으로 삼양 NC캠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비슷하고 뭐 밸류상으로 좀 애매한 부분들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참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반도체 쪽이고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KB에 32만 5천 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16만 2,500주고요. 100% 일반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10,000주, 증거금으로 5,7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대 등급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표를 통해서 해당 등급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는 10주 5만 7천 원 증거금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정보는 제가 빨리 드릴 테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2월에 상장하는 종목들까지 보면서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균등이나 기대 수익 이런 것들은 청약 당일에 경쟁률 라이브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동국생명과학의 영상으로 빨리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쉬세요.